세월은 계속 흘러 인생은 어느덧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50, 60은 중년이라지만 세월은 정말 잠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쉬워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신감 있고 주위 사람들과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면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지혜가 쌓이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속담에는 한 명의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이만 먹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다가 초라하게 사라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모습이 늙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쩔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노인네 소리를 들으며 욕을 먹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존경받는 한 명의 어르신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내면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니 자신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고 달라진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추잡한 행동 첫 번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외모를 신경 쓰냐고 하며 다들 우스갯소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모가 주는 힘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나이든 할아버지이지만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길을 묻는 것과 당장이라도 피하고 싶은 초라한 노인이 길을 묻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노인의 말에 대답을 해주고 싶나요? 중요한 사실은 나이 들었다고 외모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계속 신경 쓴 사람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놓아버린 내 모습은 갑작스럽게 확 늙어버린 안타까운 노인이 됩니다.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나와 내면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현란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타고 값비싼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럽지 않고 깔끔하게 세탁하고 구겨지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면 됩니다. 나이가 10대, 20대면 반바지에 슬리퍼만 신어도 젊음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의 행색을 보고 무시하는 경험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모가 주는 힘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정신적으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 노화를 막아주게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내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용실이나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나오면 괜히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그런 기분이 들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눈빛도 더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점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아무거나 걸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흐트러진 자신의 외모를 다시 한번 가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과 허풍을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과 허풍을 하는 사람은 보통 이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오로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이며
남들의 이야기는 다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올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거에 빠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얼마나 대단했으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등 시도 때도 없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열변을 토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죠. 게다가 허풍을 잘 떨수록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과장을 하다 보니 어느 날은 얼마였고 어느 날은 몇 배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은 나에 대해 실망하고 모두 다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허풍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말을 들어달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은 인정을 바라는 것이고 남에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남에게 꼭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허풍을 떨지 않아서 문제일 정도입니다. 사실 자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자랑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짓으로 부풀려 허세를 부리거나 허영심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욱 상처받기 쉽고 마음이 연약해지는 법입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말조심을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말실수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남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고 박수 쳐주세요. 그 친구가 고맙다고 저녁 식사라도 대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번 봐야 알던 것도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있다 보니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의미를 두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 그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이 판단한 게 맞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선입견이 심해지면 사람을 대할 때 한두 가지 특정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아예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을 감싸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부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흉을 보거나 너무 믿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이야기도 나눠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하는 성숙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과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고 아랫사람에게 비난받는 행위입니다. 모임에 가도 내가 어느 정도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양반이고 괜찮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주장을 너무 확실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 혹은 며느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옛말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이든 어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가시가 박힌 말인데 돌아오는 말이 따뜻한 말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웃어야 남도 그만큼 하는 법입니다. 가게에 가거나 편의점을 가더라도 한참 어려 보이는 알바생에게 존대해 보세요. 그 사람 눈에서 존경심이 나오고 나에게 더 깍듯하게 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나를 반기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세상이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좋은 마음과 기운을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이 응답해 올 것입니다. 누구는 나이 들어서 일이 더 술술 풀리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꼬이는 것 같은 상황만 찾아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과 밝게 순응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오늘의 지혜를 갖추셔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철학이 가득한 곳,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옛부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썩은 나무까지는 잘라내는 것이 나무에게 좋은 법이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조차 쉽지 않은 것이 세상살이다.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들이 있다. 비록 가족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으니 본디 이 사람들을 조심해서 인생에 해가 없어야 한다. 첫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쉽게 이야기하며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법이다.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의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주위의 기운을 나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남의 말은 관심 없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진정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둘째, 이간질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간질은 본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감정이다. 나보다 남이 더 친하고 가까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사람은 다 같이 모여 힘을 이루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동물이다.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 새치어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남의 험담을 스스럼 없이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도 꾸며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주 다투고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봐라. 결국 내가 당당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내가 술집에 가야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듯이 내가 가는 곳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게 내 주변을 밝히고 자신의 인생을 밝히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라.